대한민국 중심 채널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한국 야구대표팀이 내일 체코와의 WBC C조 조별리그 첫 경기를 앞두고 도쿄돔에서 공식 훈련과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류지현 감독은 이 자리에서 내일 체코전 선발 투수로 소영준을 예고했는데요. 두 차례 평가전에서 등판하지 않은 소영준과 정우주가 경기를 잘 이끌어줘야 한다며 이후 투수 운용은 경기 상황에 따라 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체코는 선발 투수로 오른손 투수인 다니엘 파디삭을 예고했는데요. WBC 소식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프로축구 부천FC가 창단 첫 K리그1 승격을 지휘한 이영민 감독과 2028년까지 재계약했습니다. 한편 개막 라운드에서 지난 시즌 우승팀 전북을 이기는 데 기여한 부천의 갈레고는 K리그1 1라운드 MVP로 선정됐습니다. 종아리 부상으로 전열에서 제외됐던 황희찬이 5경기 만에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출전 기회를 잡지 못한 가운데 소속팀 울버햄튼은 후반 추가 시간 극장골을 앞세워 강호 리버풀을 2대1로 이겼습니다. 울버햄튼은 한 경기를 더 치른 19위 번리와 승점차를 3점으로 줄이며 꼴찌 탈출 희망을 키웠습니다. 스페인 프로축구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는 브라질 국가대표 공격수 호드리구가 무릎 부상으로 2026 북중미 월드컵에 출전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호드리구의 부상 상황을 전하면서 정밀 진단 결과 오른쪽 무릎 전방 십자인대와 외측 반월판 파열 진단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프로농구 국내 선수 셀러리 캡이 2026-2027 시즌에도 30억 원으로 유지됩니다. KBL은 이사회를 통해 외국 선수 셀러리 캡도 100만 달러로 동결했고 이번 시즌 플레이오프 일정도 확정했는데요. 4월 12일부터 21일까지 6강 플레이오프, 4강 플레이오프는 4월 23일부터 5월 2일까지, 챔피언 결정전은 5월 5일 시작해 최종 7차전까지 갈 경우 5월 17일 마무리됩니다. 스포츠. No problem. 다양한 스포츠 이야기를 나누는 정 PD와 김 기자 시간입니다. 오늘 KBS 정현호 스포츠 PD, 매일경제 김지한 기자와 함께해야 하지만 오늘 스튜디오에 김지한 기자만 나와 있습니다. 인사부터 나누겠습니다. 김지한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이 한 분이 오랜 출장에서 돌아오니까 또 한 분이 출장을 갔네요. 네. 예. 한 주 사이에 또 가네요. 나는 언제 가나요? 다들 저만 네. 빼고 이렇게 다니시나? 네, 뭐 어쨌든 2026년이 참 바쁜 한 해입니다. 스포츠계에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달에는 제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이제 연결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정현호 PD가 현재 일본 도쿄에 나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예, WBC 출장으로 현재 지금 도쿄에 있는 정현호 PD. 네, 아마 상당히 좀 고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뭐 이따가 네 한번 연결해 보시면 네, 또 어떻게 좀 일하고 있는지 놔두고 간 만큼 네. 고생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네. 고생하고 있는 정윤호 PD 현재 WBC 현장에 나가 있는데요. 전화를 한번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PD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고 계십니까? 원하시는 만큼 고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일본 도쿄 분위기나 날씨는 어떤가요? 일단은 날씨 얘기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춥습니다. 그래요? 보통 이제 이렇게 도쿄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그래도 뭐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따뜻하겠지 하면서 얇은 옷을 챙겨오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특히나 이제 내일부터는 대한민국의 WBC 경기가 시작되니까 관광 오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랑 똑같은 정도로 춥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꽤나 추운 날씨이기 때문에 무조건 얇은 패딩 정도는 챙겨 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도 다행인 거는 우리나라 대표팀은 본부장에서 경기를 하니까요. 그렇죠. 어떤 날씨의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면은 봤을 때는 이제 대표팀의 경기력 자체는 제가 오늘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정말 좋은 경기력 유지하는 것 같아서 그 점은 좀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네. 자, 지금 스포츠 팬, 특히 야구 팬 여러분들은 WBC 굉장히 기대하고 있을 텐데 현지 분위기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일본에서도 야구 인기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저희가 이제 그 3년 전에 2023년에도 WBC가 도쿄에서 있었잖아요. 그때도 이제 개막 전날의 분위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저희 제작 스태프들 중에서도 많았었는데 그때 D-1이 있었고 이번 대회 때도 D-1 오늘이 있었는데 오늘이 훨씬 뜨겁다고 합니다. 오. 이미 현지에서 이제 저희 경기장 앞에서 기념품 파는 매장은 이내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특이한 점은 오늘도 이제 모든 대표팀의 공식 연습이 있는 날이었는데 일본 대표팀의 공식 연습을 보기 위해서 참관을 나온 팬들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저희 입장에서는 내일 이제 중계 방송을 준비해야 되는데 팬들도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는 뭐랄까 좀 준비를 하는 날이라기보다는 경기 당일을 방불케 할 정도로 지금 WBC에 대한 열기는 3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뜨겁고요. 이 열기가 어느 정도인지 조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방송단이 항상 사용하는 숙소가 있었는데 제가 3달 전에 예약을 시도했을 때 매진이었을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이미 일본 팬들이 전국 각지에서 도쿄를 향해서 오타니를 보기 위해서 올 정도로 지금 WBC에 향하는 일본 팬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이 대만에서 날아온 팬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일본 팬들, 대만 팬들 이 WBC에 임하는 각국 팬들의 마음이 좀 진심인 것으로 보입니다. WBC 흥행 자체는 벌써부터 좀 성공적으로 느껴지긴 합니다. 네. 아까 날씨 이야기를 저희가 좀 나눴었는데 지금 날씨가 뭐 우리나라도 굉장히 들쭉날쭉합니다. 따뜻했다가 추웠다가. 그렇죠. 그 우리 대표팀이 오키나와에 있었을 때부터 날씨 변수가 좀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류지연호가 이제 최종 리허설을 이제 했었을 때도, 그러니까 우리가 KT와 원래는 이 KBO 리그 팀들과 이제 경기 연습 경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KT와 경기를 치르려고 했었는데 이게 우천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실내 훈련으로 이제 일정을 이제 대체를 했었고요. 이게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 그러니까는 우리와 이제 경쟁을 할 뭐 이제 다른 나라, 대만과 뭐 체코 이런 나라들도 이제 바로 그러니까 이제 비 때문에 이제 이 WBC 연습 경기가 이제 취소되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이제 이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이 대만 매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식 평가전을 이제 제대로 치르지 못하면서 거기다가 또 이제 상대 팀이 이제 일본 프로야구 1군 팀이 아니라 2군 팀과 이렇게 또 경기를 이제 펼치려고 했던 이런 부분들까지 짚으면서 이 파행 문제를 또 지적한 그런 또 기사들도 이제 이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실전 감각을 제대로 끌어올리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WBC 본선에 나가는 이 변수, 이 부분을 또 이제 대만 매체에서도 이제 굉장히 이제 지적한 것들도 상당히 좀 눈길을 모았습니다. 네. 자, 이 WBC 드디어 우리나라 경기 내일입니다. 정 PD는 우리나라 선수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나요? 그 도쿄에서는 공식 일정은 오늘부터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방송 준비를 하고 있는 와중에 옆으로 쓱 지나가는 선수들 보니까 외국인 선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유니폼 입고 있길래 자세히 봤더니 더닝 선수였고 옆에 봤더니 외국인인 줄 알았는데 위트컴이었고 이런 네. 경우들이 좀 있었는데 선수들이 오늘 연습하는 거를 처음으로 옆에서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대만 선수들의 연습을 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선수들의 연습이 끝난 다음에는 일본 선수들의 연습을 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좀 본의 아니게 가장 지금 2라운드에 진출하기 전에 가장 치열한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3개국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좀 기회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느끼는 대한민국 선수단에 대해서는 경기 전이기 때문에 수비 훈련 그리고 타격 훈련 위주로 가져가거든요. 감히 말씀드리자면은 세 나라 중에서 가장 컨디션이 좋아 보였습니다. 오, 기대가 됩니다. 예. 너무 설렘말이 될 수도 있긴 합니다만 네. 그 정도로 뭐랄까 이 대표팀이 지향하는 바가 제일 정확하게 다가왔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은 대만 대표팀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수비를 할 때도 그렇고 수비 연습도 그렇고 공격할 때도 타격 때도 굉장히 파워풀한 수비 연습을 하는데 의외로 좀 디테일적인 부분에서는 실수가 나오는 수가 많았는데 대한민국 대표팀이 이제 연습을 딱 시작했을 때 좀 긴장도 느껴지면서 그 연습을 진행하는 속도 자체가 굉장히 잘 짜여진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대표팀이 수비적인 측면 그리고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던 이번 공식 연습이었습니다. 네. 앞서 제가 단신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일단은 내일 선발은 소영준 선수. 그렇죠. 이제 아마 정우주 선수를 이제 기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체코 같은 경우에는 그 일본 2군에서 뛰었던 파디사악 선수를 선발로 내보내겠다라고 발표한 것 같은데 뭐 선발 대결은 어때 보이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영준, 정우주 선수를 기용한 것은 좀 적절하지 않나. 기본적으로 좀 페스트볼을 스트라이크 존에 빠르게 꽂아 넣을 수 있는 선수이면서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경기 운영 감각도 소영준 선수가 잘 보여줄 수 있는 측면이 있고 또 이제 일본 대만전에서는 류현진 선수라는 국빈 선수를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대표팀이 가용할 수 있는 최고의 카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 가지 걱정이 드는 게 있다면은 대표팀이 예고한 이 타자전 선발 투수가 196cm의 장신 원입니다. 우리나라 KBO 리그에서도 이런 스타일의 외국인 선수를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니퍼트부터 시작해서. 그렇다 보니까 이런 소위 말해서 각이 좋은 패스트볼을 던지는 투수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표팀의 타자들이 초반에 좀 고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책을 빨리 찾아내는 것이 내일 체코전의 관전 포인트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 며칠 동안 이제 일본 프로야구 팀과의 연습 경기를 저희가 치렀습니다. 그 그렇죠. 경기에서 우리 타격감을 좀 확인할 수 있었는데 희망을 가지기에 충분했어요. 일단은 오늘 연습에서 느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선수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노시환 선수가 진짜 치는 족족 연습 타격에서 홈런이었습니다. 그냥 도쿄돔의 상단에 꽂는지 중단에 꽂는지 이것만 차이가 있을 정도로 진짜 치는 족족 타구의 속도부터 해서 좀 차원이 다른 타격감을 보여줬고요. 근데 칠 때부터 이미 노시환 선수 타구가 홈런이었다라면은 문보경 선수는 칠 때는 그냥 가볍게 부드럽게 치네라고 했는데 타구가 계속 뻗어나가요. 그래서 노시환, 문보경 사실은 이 1루 포지션에서 류지환 감독이 플래툰으로 기용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행복한 고민을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여기에 더해서 타격적인 부분에서 이 문현빈 선수가 굉장히 타고 이제 날카로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장타보다는 교타적인 측면에서 기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문현빈 선수의 프리배팅 때 타구의 질을 보면은 좌중간, 우중간으로 뻗어나온 타구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야수들이 가장 잡기 힘든 포지션으로 정교하게 보내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좀 승부가 팽팽하게 이어지는 상황이 생긴다면 이 문현빈 선수가 대타로 등장해서 경기를 좀 결정짓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들기도 했습니다. 네. 야, 노시환 선수 아무래도 이제 큰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걱정 없는 스윙. 네, 한껏 휘두르는 걱정 없는 스윙을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연습 경기를 통해서 주전들의 윤곽은 거의 다 드러났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어제 오릭스와의 경기가 뭐 사실상 우리 대표팀의 뭐 주전급 자원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라고 저는 좀 보고 싶은데요. 우리나라가 연습 경기 4경기 또 이 일본 팀들과 평가전 2경기에서 6경기를 치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팀들의 뭐 이제 내야 수비, 뭐 외야 수비 이런 부분들까지 류지현 감독이 여러 가지로 이제 보관을 이제 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가장 지금 이 키 플레이어라고 본다면은 저는 김도영 선수를 꼽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김도영 선수가 또 작년에 이 부상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어느 정도 이 몸 상태를 이제 최대한 이제 체크를 하면서 류지현 감독이 연습 경기 기간에 이제 계속해서 기용을 해 왔는데요. 김도영 선수가 뭐 이제 3루수로도 나올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이제 어제 경기 같이 이제 지명 타자로도 이제 만약 이제 나서게 된다면은 이 상황에 따라서 뭐 이제 아까 이제 노시환 선수가 사실 연습 경기 때는 조금 이제 부진하긴 했습니다만은 또 이제 주전급으로 이제 올라오고 또 여기에다가 뭐 셰이 위트컴 선수나 뭐 문보경 선수, 뭐 김혜성 선수, 박동원 선수 이런 선수들을 이제 주전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경기 막판 또 승부처에는 또 문현빈 선수가 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좀 기대가 되어지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어제 경기 이 오릭스와의 경기에서 김도영, 존스, 이정후, 안현민
문보경, 위트컴 그리고 김혜성, 박동원 그리고 김주환 선수. 뭐 때에 따라서는 김주환 선수 대신에 이제 로시환 선수가 네. 아마 이제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이제 구성 안에서 아무래도 이제 기용이 될 것으로 진용을 꾸렸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타격 면에서는 지금 분위기도 슬슬 달아오르고 있고 걱정이 좀 덜한데 마운드에 대한 걱정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부상자도 많이 나왔고 확실히 전력 면에서 불안 요소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실제로 저희도 해설위원들이라든가 기자들과 만나면서 마운드에 대한 걱정을 좀 지울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당장 생각해보면은 대표팀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원태인 선수, 그리고 중간에서 어떻게 보면 미드맨 역할을 해줄 거라고 기대했던 문동주, 그리고 마무리 포지션에서 기대했던 오브라이언, 선발 중간 마무리가 모두 부상으로 이탈을 한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이 좀 있었는데 연습 경기에서도 뭐랄까 좀 한 이닝 혹은 두 이닝을 깔끔하게 막는다는 느낌이 좀 없었어서 팬들이 좀 우려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좀 역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만큼 투수들이 조금 고전을 하는 것이 냉정하게 봤을 때 사실이긴 하지만 그 이상으로 지금 대한민국 대표팀의 타격이 물이 올랐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번 C조 예선에서의 4경기가 어떻게 보면은 극단적으로 4경기 모두 다 타격전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투수들은 역설적으로 좀 마음 편하게 던질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런 네.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자, 내일 저녁 7시 이제 KBS 중계는 6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체코와 맞붙습니다. 사실 체코와의 전력 비교를 한다면은 우리가 다소 앞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늘 첫 경기 때마다 고전을 했단 말이죠. 이 부분을 잘 이겨내야 할 텐데요. 3연패입니다. 이게 이렇게 말하면 좀 어색하실 텐데 지난 3번의 WBC 대회 때 네덜란드, 이스라엘 그리고 호주까지 모두 어느 팀 하나가 약한 우리보다 강한 팀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3연패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상하게 좀 뭐랄까 특별히 징크스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수들 입장에서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첫 경기를 좀 압승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류지영 감독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첫 고전이다 보니까 조금 좀 선수들의 체력 안배라든가 타순에서의 좀 균형 이런 것들을 추구할 법도 한데 그런 거 없이 무조건 내일 좀 압승을 가져가서 이 분위기를 그대로 좀 한일전까지 이어가고 싶다 이런 이제 전망을 내비치고 했었고 네. 그렇다 보니까 아마도 내일 좀 제 개인적으로는 대표팀에서도 좀 뭐랄까 좀 두 자릿수 이상의 좀 많은 득점을 가져가면서 투수들을 또 좀 막 어깨를 가볍게 해주는 그런 경기 결과를 기대해보면 어떨까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 PD 바람 또 이제 우리들의 바람처럼 내일 압승 그리고 네. 이제 손쉬운 승리 첫 단추를 잘 깨길 바라면서 정 PD와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 PD가 고생하는 만큼 좋은 방송이 만들어진다는 일념으로 오늘 잠도 주무시지 말고 열심히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정 PD는 다음 주에 안 뵐 수 있으니까요. 다음 주에 돌아오나요? 다음 주에 만약에 대한민국 대표팀이 미국에 가면은 저도 미국에 가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한국으로 못 오고 바로 가는 거예요? 왔다가 가지만 이제 저희 방송 때는 아마 네. 이제 비행기 속에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네. 저를 못 보게 된다면 희소식이다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달 후에 뵙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 PD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도쿄 현지에 나가 있는 정현호 PD 연결해봤고요. 이어서 스포츠계 이슈들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네, 어떤 스포츠 이야기도 할 수 있는 정 PD와 김 기자 시간입니다. 정현호 KBS 스포츠 PD는 들으셨다시피 일본 출장 중인 관계로 스튜디오에는 매일경제 김지한 기자만 나와 있습니다. 자, 김지한 기자와 함께 한 주간 스포츠계 이슈들을 좀 더 정리해 보도록 하죠. 프로배구 V리그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바지 본배구 경쟁이 무척 치열한데요. 네. 그래서 오늘 경기 상황이 더욱더 궁금합니다. 오늘도 두 경기가 펼쳐지고 있죠? 네, 한창 순위 싸움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팀과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순위 싸움과는 거리가 있지만 그래도 고춧가루 부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팀 간의 대결이 남자부 여자부 모두 지금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먼저 김천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도로공사와 페퍼저축은행의 경기, 이 경기가 조금 전에 막 끝났습니다. 네. 도로공사가 3대 0으로 셧아웃 완승을 거두면서 결국은 이제 2위 현대건설과의 승점 차를 5점 차로 벌리는 데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이 남자부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펼쳐지고 있는 삼성화재와 OK저축은행의 경기, 지금 OK저축은행이 상당히 지금 갈 길이 바쁜 상황인데 네. 최하위 삼성화재가 4세트 현재 2대 1로 앞서 있습니다. 네. 삼성화재가 이렇게 오랜만에 지금 리드를 잡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OK저축은행 입장에서는 남은 4세트, 5세트에서의 분발이 상당히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OK저축은행이 지금 6위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본 빼고 마지막 희망에서 4위까지와의 승차가 크게 나지 않기 때문에 한 경기 한 경기가 소중할 텐데 삼성화재가 여기서 또 발목을 잡네요. 그러니까요. 특히나 오늘 경기에서는 삼성화재가 아희 선수랑 김우진 선수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OK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이제 홈에서 물론 강하긴 했습니다만은 후반기에서는 또 이제 4연패를 당했던 입장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오늘 경기에서 좀 분위기 반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3세트까지 오히려 1, 2세트를 삼성화재에게 먼저 내주는 그런 지금 결과를 내면서 좀 쉽지 않은 그런 경기를 지금 펼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또 4세트 같은 경우에는 OK저축은행이 지금 9대 6으로 지금 리드를 잡아가면서 네. 이 경기 지금 풀세트까지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순위표를 짚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먼저 남자부 알려주시죠. 네, 대한항공과 현대캐피탈 아직까지 승점 4점 차, 그래도 2강 체제 구축하면서 선두와 2위를 나란히 지금 달리고 있고요. 이어서 KB손해보험이 승점 52점으로 3위, 이어서 한국전력이 승점 49점으로 4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카드가 승점 47점으로 5위, 현재 경기를 펼치고 있는 OK저축은행이 승점 45점으로 6위, 그리고 삼성화재가 승점 15점으로 7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1위와 2위는 선두 다툼은 계속할 것 같지만 이 두 팀의 그 3위 이하로 떨어지는 일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이고. 네. 그리고 준 플레이오프가 가능할까? 그리고 과연 그 팀은 누구일까가 앞으로 남은 배구 일정에서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제가 아까도 이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한국전력과 우리카드 그리고 OK저축은행 이렇게 4위, 5위, 6위 간의 지금 승점 차가 지금 각각 2점 차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3위 KB손해보험과 4위 한국전력의 승점 차가 3점 차입니다. 어쨌든 3위와 4위와의 승점 차가 3점 이내면은 준 플레이오프가 성사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은 경기에서 특히나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외국인 선수의 또 이런 어떤 활약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중요하게 지금 다가올 것 같은데, 이제 남은 경기가 말 그대로 매 경기가 지금 결승전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경기를 치러야 하는 각 팀들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여자부로 넘어와서 페퍼저축은행이 고춧가루 부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일단 네. 셧아웃 패배를 당했네요. 오늘은 이 도로공사가 말 그대로 지금 또 승점을 좀 쌓아야 하는 입장에서 네. 말 그대로 좀 집중력을 이제 발휘했던 그런 경기를 펼쳤다, 뭐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경기까지만 이제 놓고 보면은 페퍼저축은행이 그래도 최근에 이 경기력이 꽤 괜찮았거든요. 4경기에서 3승 1패를 기록하면서 꽤 이제 유종의 미를 향한 그런 의지를 이제 계속해서 불태워 왔었고, 최하위에 이제 머물러 있던 정관장도 이 6라운드 들어서 그것도 상당히 좀 순위 싸움을 치열하게 펼치고 있는 흥국생명과 GS칼텍스를 상대로 해서 승리를 거뒀어요. 그러면서 이 정관장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 고춧가루 부대 역할을 이제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이 팀들과 이제 경기를 펼쳤을 때 과연 이제 중위권 혹은 또 이제 상위권 이 경쟁을 펼치고 있는 팀들이 얼마만큼 이 말 그대로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이 경기를 이제 하느냐에 따라서 또 남은 이 경기, 남은 시즌에서의 또 농사도 좌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자부도 순위표를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네, 도로공사가 오늘 승점 3점을 쌓으면서 승점 66점으로 단독 선두를 이제 굳게 지켰고요. 이어서 현대건설이 승점 61점으로 2위, 그리고 흥국생명이 승점 53점으로 3위, GS칼텍스가 승점 48점으로 4위, 이어서 IBK기업은행이 승점 47점으로 5위. 현재 GS칼텍스와 이제 IBK기업은행이 그래도 본 배구를 이제
향해서 이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도전권에는 현재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승점 쌓기에 실패한 페퍼저축은행이 승점 41점 그대로 유지하면서 6위, 정관장이 승점 26점으로 7위에 현재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배구계 소식 조금 더 전해드리면요. 여자 배구의 레전드 현대건설의 양효진 선수가 전격 은퇴 발표를 했습니다. 네, 올스타전 때도 사실 이제 양효진 선수의 향후 거취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이야기들이 오갔었는데요. 결국은 이 양효진 선수가 어제 이 현대건설 구단을 통해서 은퇴 이제 사실을 이제 밝혔습니다. 오는 8일에 열릴 이제 홈 경기 현대건설의 마지막 이 홈 경기에서 은퇴식을 열 계획이고요. 아무래도 양효진 선수가 시즌 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무릎 부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양효진 선수가 좀 더 이제 뛸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이제 발목을 잡는 그런 격이 되면서 19년간의 이제 선수 생활을 마감하는 그런 지금 결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진짜 한국 배구의 레전드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 또 한 시대가 또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스포츠계 다른 소식도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지금 그 중동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네. 이도희 감독이 이란 배구 대표팀을 맡고 있는 걸로 아는데 여기도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외교부에서 이제 이란에서 체류하고 있던 이제 한국인 24명 등의 일행을 지금 이제 이란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지금 투르크메니스탄 입국 수속을 이제 모두 마치고 지금 아마 이제 들어간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일행 중에서는 이도희 이란 여자 배구 국가대표팀 감독 그리고 이란 프로축구팀에서 뛰고 있는 전 국가대표 이기재 선수도 함께 포함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무사히 이제 탈출을 한 것으로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중동 상황이 전반적으로 지금 좋지가 않잖아요. 뭐 지금 이란뿐만 아니라 뭐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제 여기에서 지금 뛰고 있는 뭐 축구 선수들 다른 이제 프로 스포츠에서 이제 뛰고 있는 그런 선수들의 지금 여러 가지 좀 신변에 대한 좀 그 문제가 지금 요 며칠 사이에 이제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네, 스포츠계 전 세계 스포츠계가 거의 뭐 비상이 걸렸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월드컵 참여가 가능할까요, 이란이? 지금 일단 이란 축구협회장이 이제 북중미 월드컵 보이콧을 시사를 했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뭐 물론 아직 지금 결정난 것은 아닙니다만은 만약에 이란이 이제 이 보이콧을 하게 됐었을 경우에 그 향후에 이제 또 어떤 팀이 이제 새롭게 이제 가세를 하느냐 이제 이 부분도 좀 이제 유심히 이제 봐야 될 그런 상황 같고요. 지금 아무래도 북중미 월드컵이 당장 3개월 뒤로 지금 다가왔기 때문에 여기에 또 참가하고 있는 뭐 이란이라든가 다른 중동 국가들 이 팀들의 또 향후 상황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정치나 경제가 풀지 못하는 문제를 스포츠가 해결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이게 역으로 이런 문제 때문에 스포츠 행사가 차질을 빚는다. 이 부분 참 가슴 아픈 일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야기를 끝으로 정 PD와 김 기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지한 기자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